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2단계 기본기 다지기 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에 1번 19 더하기 4 빼기 15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덧셈 뺄셈이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3에서 15를 빼면 얼마인가요? 8이죠. 답은 8이다. 2번은 덧셈 뺄셈인데 64 빼기 27 더하기 23에다가 괄호를 해줬어요. 괄호가 나오면 괄호를 먼저 해준다. 요거 두 개 더해주면 50이죠. 64에서 50을 빼면 14가 된다. 14. 그리고 바르게 계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3번 문제 풀어볼까요? 상현이랑 명현이 32 빼기 10 더하기 5는 똑같은 32 빼기 10 더하기 5가 있는데, 상현이는 이걸 27이라고 했고 명현이는 17이라고 했어요. 얘가 상현이고 얘가 명현이에요. 그러면 바르게 계산한 사람은 안에 괄호 안에 먼저 해줘야 되죠. 15고 그 다음에 바깥에 해줘야 되죠. 빼주니까 얼마인가요? 7, 17이 되죠. 그러면 명현이가 맞게 풀었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니까 27이 되나요? 상현이는 앞에 걸 먼저 해줬나봐요. 괄호 상관없이 앞에 걸 먼저 해주게 되면 이거 얼마인가요? 32 빼기 10 하면 22. 22에다가 그냥 5를 더했나봐요. 그랬더니 27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주면 안되고, 그렇죠? 괄호 안에를 항상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 안에를 먼저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은 서술형 문제는 다 같이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괄호가 있을 때 괄호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확인시켜주는 문제였고, 그 뒤에 문제는 4번 문제부터. 4번 문제. 버스에 26명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버스에 26명 타고 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17명이 내리고, 그쵸? 정거장에서 17명이 내리고, 그리고 9명이 탔습니다. 지금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버스에 몇 명 있나요? 남은 사람, 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하나의 식으로, 그쵸?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하는 문제예요. 앞에서 몇 개 이렇게 풀어봤죠? 두 개, 세 개씩을 나오는데 그걸 하나로 합해주래요. 버스 26명에서, 그쵸? 17명이 내리고 빼줘야겠죠? 남은 사람 걸 9명이 탔대요. 그럼 더하기 9.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그쵸? 굳이 따지자면 17명 내리는 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9명 타는 식. 그래서 그러면 얼마냐? 26 빼기 17은 9. 9에다 9를 더하니까 18. 18명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여기도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풀어주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6번. 마트에 있는 물건의 가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트에 아이스크림이 얼마냐면 1,300원. 그 다음에 과자가 500원. 그 다음에 음료수가 700원. 그 다음에 초콜릿이 1,500원이래요. 소연이는 초콜릿을 사고, 소연이가 초콜릿을 사고, 인수는 과자와 음료수를 샀습니다. 소연이는 인수보다 얼마를 더 내야 합니까? 뭐 이런 문제예요. 소연이는 초콜릿 샀으니까 초콜릿 샀는데 얼마 들었죠?
1,500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수는 과자하고 음료수를 샀으니까 과자 500원, 음료수 700원 해서 1,200원이 들었네요. 그럼 소연이는 1,500원 쓴 소연이는 인수보다 얼마를 더 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빼줘야겠죠? 인수가 산 거는 500 더하기 700이니까 1,200원이에요. 그러면 가로 된 거 먼저 계산해서 하고 요거니까 1,200원 1,200원 빼니까 300원 해서 답은 300원 더 내야 합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소연이가 1,500원이다. 인수는 과자 음료수 2개 샀다고 했으니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소연이가 인수다 얼마를 더 내야 합니까? 그랬으니까 그 둘의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빼줬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답은 300원이다. 옆에 거는 이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일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리고 거기다 괄호가 있으면 곱셈과 나눗셈이면 앞에서 뒤로 가요. 근데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먼저 나오겠죠. 여기에 7번 간단하게 먼저 같이 풀어볼게요. 9 곱하기 8 나누기 6은 얼마냐. 또 2번 48 나누기 2 곱하기 4는 얼마냐. 곱셈 나눗셈이면 앞에서 뒤로,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그쵸? 8, 9, 72 나누기 6 하면 6, 1은 6, 6, 12, 12가 된다. 괄호 먼저 하면 4, 2, 8, 그 다음에 8, 6에 48이니까 여기는 6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8번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쓰래요.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 혹시는 같은지. 60 나누기 4 곱하기 3과 그 다음에 60 나누기 4 곱하기 3인데 여기 괄호를 해줬어요. 괄호가 된 데가 먼저죠. 그리고 나누기, 이거는 괄호가 없으면 곱셈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을 일단 해보면 15 곱하기 3 45고요. 여기는 4, 3, 12 나눠주면 5가 되네요. 그러면 뭐가 더 큰가요? 당연히 45가 더 크게 되겠죠. 먼저 곱해주고 나눠주면 큰 수로 나누게 되니까 이게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나눠주고 또 곱해주는 것보다. 자,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을 식으로 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그랬어요. 기호에는 기억에는 48 나누기 8 곱하기 3이 돼 있고, 니은에는 8 곱하기 3 나누기 6 이렇게 돼 있네요. 1번 문제는 한 봉지에 8개씩 들어있는 사탕 3봉지를 한 봉지에 8개씩 들어있는 사탕 3봉지 8개 사탕이 있는데 그 사탕 3봉지를 6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려 합니다. 6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 합니다. 한 사람에게 주려 할 때 한 사람에게 사탕 몇 개씩 줄 수 있나요? 사탕을 몇 개씩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한 사람한테 사탕 몇 개가 돌아갈 거냐 이거인데 한 봉지 8개인 사탕 3봉지가 있대요. 한 봉지에 8개인 사탕, 그쵸? 사탕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들어있는 게 이게 사탕 3봉지가 있는데, 그쵸? 그러면 8, 3에 24, 24개 있겠죠? 24개, 그쵸? 사탕이 24개가 있어요. 이걸 몇 명한테 나눠준대요? 6명한테. 6명. 하나, 둘, 셋, 넷, 다, 6명한테 나눠줄 거래요. 그러면 똑같이 나눠주면 몇 개씩 나눠줄 수 있는지
그러면 한 사람한테 몇 개씩 줄 수 있나요? 이거를 24 나누기 6 해야 되겠죠.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24 나누기 6 하면 6, 4, 24. 한 명한테는 몇 개씩 주느냐? 4개씩 줄 수 있겠다. 그럼 답이 나왔죠. 사탕을 몇 개씩 나눠줄 수 있나요? 4개씩 줄 수 있는데 이 식들을 합해줘야 되겠죠. 총 어떻게 주냐면 8개. 8개 한 봉지인데 한 봉지에 8개가 들어있는데 8 곱하기 3이 되겠죠. 8개가 있어 24개가 있는데 이게 24개죠. 근데 몇 명한테 나눠줬다? 6명한테 나눠줬다. 이 24개가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앞에 4개씩 나눠지더라. 니은이겠네요. 1번이 표현해 준 거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가 표현해 주는 게 이제 기억이 되겠죠. 맞나 확인해 볼게요. 2번에는 주안의 반은 8명씩 세 모듬입니다. 그랬어요. 주안의 반이 네 반은 8명씩 세 모듬입니다. 사탕 44개를 사탕 40 몇 개죠? 48개를 주안의 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한 사람에게 몇 개씩 나눠줄 수 있습니까? 몇 개씩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주안의 반 아이가 몇 명인지 구해야겠죠? 첫 번째 주안의 반 명수 몇 명인가? 8명씩 그쵸? 세 모듬이 있다고 했으니까 총 몇 명이면 3, 8, 24 24명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24명한테 사탕 44개를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사탕 48개를 몇 명한테 나눠준다? 24명한테 나눠주니까 한 사람당 2개씩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식은 요 24를 어떻게 구했죠? 24는 8 곱하기 3을 해준 거니까 식을 다시 써주면 48 나누기 8 곱하기 3 24 대신에는 2 기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억의 식으로 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뒤에 서술형 문제만 같이 다 풀어줘 볼게요. 11번 연필 한 타는 12자루입니다. 그쵸? 연필 한 타스에 12자루가 들었어요. 연필 세 타를 연필 한 타는 12자루. 그런데 연필 세 타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한 사람에게 연필 몇 자루를 줄 수 있나요? 연필 몇 자루를 갖게 되나요? 뭐 이런 얘기예요. 한 타는 12자루가 세 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쵸? 한 타라는 이 안에 연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조금 더 커져 있네요. 열하나, 열둘 해가지고 이 안에 12자루 둔 게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세 타가 있대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3 하면 총 연필 수겠죠? 36 이게 총 연필 수예요. 이거를 4명한테 똑같이 나눠준대요. 이거를 4개로 나눠주니까 4명한테 나눠주니까 한 명당 그쵸? 9개씩 나눠주면 되겠죠? 36 나누기 4 해서 9 이거를 식 하나로 써주면 이 36 어떻게 구했죠? 12 곱하기 3이잖아요. 12 곱하기 3 나누기 4 해줘서 앞에 거 먼저 해서 36 나누기 4에서 9 그래서 9자루 답은 9자루가 되겠습니다. 식하고 답 써주면 되겠죠. 식에는 숫자만 보통 써주고요. 답에다가는 몇 자루입니까? 물어봤으면 답에다가도 번호 숫자만 쓰지 말고 몇 자루 이렇게 몇 개냐 물었으면 몇 개
그 뒤에 이제 12번 문제처럼 몇 시간이냐 그랬으면 몇 시간 이렇게 붙여서 물어본 그 단위로 대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12번.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선물 상자를 5개씩 포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선물 상자 5개를 포장한대요. 4명이 선물 상자 80개를 포장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나요? 이걸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총 포장해야 될 게 80개죠. 그런데 몇 시간이 걸리나요? 1시간에 5개. 그렇죠? 그럼 4명이 1시간에 몇 개 풀 수 있나요? 한 명이 1시간에 선물 상자 5개 포장할 수 있대요. 근데 4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4명은 1시간에 4 곱하기 5 해서 20개 포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 사람이 5개라니까 4명이면 그렇죠? 곱하기 5에서 20개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80개를 포장하는데 4명이 1시간에 20개를 포장하니까 그렇죠? 80개를 포장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까요? 1시간에 20개면은 2시간에는 40개 포장해야겠죠? 4명이서. 그리고 3시간이면 60개, 그다음 4시간이면 80개를 포장하겠죠. 80개를 포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0 나누기 20. 그쵸? 1시간에 20개씩 할 수 있으면은 80개를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느냐? 4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답은 4시간이고 이거를 식 하나로 표현해 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 20이라는 거 어떻게 나왔죠? 4 곱하기 5에서 나왔으니까 20 대신에 4 곱하기 5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80개를 포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명이 1시간에 선물상자 5개를 1시간에 20개를 포장하니까 몇 시간 동안 그쵸? 4시간 동안 반대로 생각하면 20개를 4시간 동안 포장하면 80개를 만들 수 있다. 그쵸? 80개 나누기 20개 하면 4시간이면 다 포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일단 한 명이 1시간에 5개를 푼다. 4명이 1시간이면 4 곱하기 5에서 20개를 푼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쵸? 그러면 4명이 푸는 거니까 이제 4명에서 20개를 푸는데 1시간에 20개예요. 그쵸? 1시간에 20개 그러면 2시간이면 곱하기 2에서 40개 3시간이면 곱하기 3에서 60개 4시간이면 곱하기 4에서 80개예요. 거꾸로 하면 80개를 4시간이면 20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번 문제. 다음 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시오. 그러면 이거는 식을 주고 내가 이 식에 맞는 문제를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3번 30 나누기 5 곱하기 8. 일단 이거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나눗셈 곱셈이니까 앞에서 뒤로 해주면 5, 6, 30, 6, 8이 48. 답은 48인데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문제를 내가 만들어 보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답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쵸? 생각을 미리 해서 한번 좀 풀어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스톱해놓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답에 나온 예를 한번 보고 우리도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답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훈이네 반 학생 30명을 5모둠으로 나눴습니다. 5모둠
10으로 나누었습니다. 색종이를 한 모둠에 8장씩 나누어 줄 때 색종이는 모두 몇 장입니까? 필요한 색종이는 모두 몇 장입니까? 필요한 색종이는 모두 몇 장입니까? 이런 문제를 만들어 줬네요. 그러면 우리 조금 바꿔볼까요? 다시 좀 바꿔서 하나 더 만들어 보면, 그쵸? 영혼의 반 30명을 5모둠으로 놔두면 한 모둠에 몇 명 있죠? 한 모둠에 6명이 있어요. 6명한테 한 모둠에 5모둠으로 나누어 주었다. 5모둠으로 나눠주면 한 모둠에 6명씩 있죠. 한 모둠에 8장씩 나누어 주었다면, 그렇죠? 6명한테 8장씩 나누어 주었다면 한 모둠에 준 색종이는 48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인 즉슨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30명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30명을 5모둠으로 나눴대요. 5모둠. 5개로 나눴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5모둠으로 나눴대요. 이게 한 모둠이에요. 한 모둠. 그런데 이 한 모둠에 색종이를 8장씩 나누어 준대요. 한 모둠에다가 8장씩 나누어 줄 때 색종이를 한 모둠에 8장씩 나누어 주었다면 모둠이 몇 개 생기나요? 요렇게가 아니죠. 5모둠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금 이상한데? 5모둠이 아니고, 큰 실수를 했네요. 5모둠이 아니고, 5명씩, 이상하다 그랬어요. 5명씩 모둠으로 나누었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5명씩 모둠으로 아까 5모둠을 나눴다는 얘기는 5개의 모둠으로 나눴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5명씩 모둠으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싹 지워주고, 5명씩. 완전히 다르게 되죠. 5명씩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5명을 한 모둠으로 묶어줬다는 얘기예요. 그쵸? 5명씩 한 모둠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쵸? 한 모둠에 5명이 들어가는 거죠. 모둠을 나눴을 때 색종이를 한 모둠에 8장씩 나눠줬대요. 그러면 몇 모둠이 되죠? 총 6모둠이 돼요. 5명, 30명, 50명씩 모둠으로 나누면 6모둠이 되죠. 모둠이 총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모둠. 한 모둠 안에 5명씩 나눴으니까. 근데 한 모둠에 8장씩 나눠준대요. 그럼 6모둠이니까 총 몇 개 필요하죠? 한 모둠에다가 여기도 8장. 그 다음에 여기도 8장. 그 다음에 여기도 8장, 여기도 8장. 각각의 모둠 덩어리 안에다가 8장씩 나눠줬대요. 8장씩 몇 번 필요하죠? 6모둠이니까 6모둠을 8장 곱해야 되죠. 6, 8에 48. 그렇게 해서 48 색종이 48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그 문제를 만들 때도 여기서 30을 그렇죠? 5로 나누면 여기서 30 나누기 5는 5명씩 나눴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몇 개의 모둠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모둠이 되고 6개의 모둠에 각각 8개씩 넣어주면 48이 된다.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서 조금 바꿔가지고 우리도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사탕 5개를 여기 좀 바꿔볼까요? 사탕 30개를 숫자도 또 바꿔도 되겠죠?
근데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사탕 30개를 5개씩, 이번에는 5개씩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쵸? 접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접시에다가 뭐를 넣어줄까요? 젤리를 한 접시에 8개씩 또 나누어 줄 때 필요한 젤리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탕 30개를 이번에 제대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숫자도 바꿔줄까요? 사탕 20개를 5접시에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한 접시에 몇 개씩 넣어줄까요? 똑같이 8개씩 나누어줄 때 필요한 젤리는 8개 말고 4개만 해줍시다. 한 접시에 4개씩 나누어줄 때 필요한 젤리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사탕 20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를 5접시에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5개씩 5접시가 아니고 5개씩 접시에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5개를 한 접시에 담으래요. 그럼 한 접시에 5개가 들어가겠죠? 사탕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쵸? 5개씩 한 접시에 담으니까 접시 몇 개 필요하죠? 그럼 이거는 접시 4개에 나누어 담은 게 된 거죠. 네, 젤리를 한 접시에 4개씩 나눠준대요. 한 접시에다 젤리를 갖다가 더 넣어주래요. 젤리를 4개씩 넣어주래요. 한 접시에다가 젤리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접시 4개씩 넣어주래요. 그러면 젤리는 모두 몇 개 필요한가? 접시 4개에 젤리 4개를 한 접시에 젤리 4개를 각각 넣어주래요. 그러면 4 곱하기 4에서 16개가 총 필요하겠죠. 젤리 모두 16개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사탕, 이걸 이제 다시 여기 식으로 만들어 봐 줄게요. 그러면 사탕 20개를, 그쵸? 5개씩 접시에 나눴습니다. 그쵸? 5개씩 접시에 나눴으니까 한 접시가 5개씩 접시에 나눴으니까 4개 접시가 필요하죠. 한 접시에 4개씩 필요하니까 4개의 접시에 4개씩 나눠줘야 하니까 16개가 필요하더라. 5개씩 접시에 담으면 접시의 개수가 나오죠. 접시 4개다. 접시 4개에 한 접시에 4개씩 넣어주니까 4접시에 4개씩 넣어주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되죠. 곱하기 4는 얼마냐? 그러면 4 곱하기 4에서 16. 이런 문제일 때 이렇게 또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거는 총 몇 개를 5개씩 나누어 담는 거랑, 그쵸? 5개로 나누는 거랑은 다르죠. 그쵸? 이걸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20개를 5접시에 나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5접시에, 그쵸? 5접시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접시에 4개씩 나누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20개를 5접시에 나눴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4접시에 나누면 안 되고 5접시에 나눴다고 했으니까 다시 그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를 5접시에 나눈다. 이번에는 5개로 나누란 얘기죠.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네 접시, 5접시에 나누면 한 접시에 사탕 4개씩이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얘기는 한 접시에 사탕이 4개고 5접시라고 했으니까 5접시에 나눠 담은 거예요. 그런데 젤리를 한 접시에 4개씩 나눠준대. 여기다가 5접시에 나눠 담고 한 접시에 4개씩 젤리를 넣어준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그냥 한 접시 하나에다가 젤리를 4개를 넣어줘요. 젤리 4개 넣어주고 하나, 둘, 셋, 넷 접시마다, 그쵸? 4개씩 넣어주면 젤리는 총 몇 개 필요한가요?
그러면 젤리 4개씩 하나, 둘, 셋, 넷, 5접시에 넣어줘야 되니까 20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 하나에 지금 식이 틀려지게 됐죠. 그렇죠? 여기는 답이 16인데 여기는 답이 20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20개를 5접시에 나눴고, 그렇죠? 접시가 5개라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왜냐면 한 접시에 4개씩 담았을 때 젤리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으니까 4개씩 5접시에 담으니까 20개예요. 그런데 위와 같은 식으로 표현해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20개를 5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쵸? 5로 나눠줘서 4접시를 만들어야 돼요. 5개씩 한 접시에 나누었을 때, 그러면 5개씩 나누어주면 이번엔 어떻게 나누어줘야 되냐면 5개를 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5개씩 나눠주니까 4접시가 나와요. 그럼 이제 4접시가 되죠. 밑에 거 문제는 이렇게 바꾸면 4접시에다가 그다음에 젤리가 4개씩, 그쵸? 지금 이 앞에 거가 젤리의 개수고 이게 아까 접시의 개수였는데 이거도 그럼 젤리의 개수는 4개고 접시가 이제 몇 개 됐나요? 4접시. 4접시. 그래서 16개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문제예요. 이거를 조심해서 문제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문제가 이제 더 있죠. 이게 지금 33번 문제까지 있네요. 이 중에서 다는 말고 서술형 문제 위주로 같이 풀어볼게요. 우리 서술형 문제는 먼저 모르겠으면 한번 들어봐도 되는데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먼저 풀어서 이게 이해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가면 다시 틀어서 보고 이해가 가더라도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5번 계산이 잘못된 것을 찾아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고쳐 계산해보세요. 그랬어요. 15 빼기 4 곱하기 3 더하기 8은 11 곱하기 3 더하기 8 33 더하기 8 41 이렇게 했는데 계산 순서가 어딘가 틀렸대요. 계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뺄셈, 곱셈, 덧셈이니까 곱셈 먼저, 뺄셈, 덧셈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잘못됐네요. 처음에 어떻게 되죠? 원래대로 하려면 4, 3, 12를 먼저 계산해주고 15에서 11을 빼야 되겠죠. 그럼 3이 되고 3 더하기 8 하니까 11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틀렸느냐? 틀린 이유를 적으래요. 처음부터 여기가 틀렸죠? 이 부분이 앞에 15 빼기 4를 먼저 해줬어요. 그래서 틀린 이유는 곱셈과 덧셈과 덧셈, 뺄셈 식에 있어서 여기 뺄셈이니까 그냥 뺄셈이라고 해줄까요? 앞에 덧셈과 뺄셈이 혼합된 문제 섞여 있을 때 곱셈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해야 하는데 뭐부터 했나요? 앞에 뺄셈부터 했죠? 뺄셈을 먼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앞에서부터는 순서대로 그냥 풀어서 그래요. 앞에서부터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계산은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15 빼기 4 곱하기 3 더하기 8은 얼마가 되나요? 15 빼기 4, 3, 12 먼저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뺐으니까 앞에부터 순서대로 이제 3 더하기 8은 11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중간에 이유를 쓰라거나 풀이 과정을 쓰라고 그러면 막 어떻게 써야 되나 막막하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단 쓰세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채점하면서 풀이 과정에다가는 이제 해답지에는 뭐라고 써있나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써있으면 되는 거고 좀 너무 좀 표현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은 풀이 과정에 쓰는 방법도 따라주는 게 그쵸? 문제 출제한 사람이 그렇게 썼을 때 맞다고 채점할 거니까 아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 해답지를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17번 문제 사탕이 40개 있습니다. 사탕이 40개 있대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각각 3개씩 먹었습니다. 남학생 3명 그리고 여학생 4명이 각각 3개씩 먹었대요. 각각 3개씩 먹었습니다. 그때 남은 사탕은 몇 개이냐? 남은 사탕은 몇 개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식을 쓰면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남은 거니까 전체에서 빼줘야겠죠? 뭘 빼냐? 3명과 4명이 먹은 거. 3명, 4명이 총 7명이 먹었죠? 그러니까 3명, 4명이 몇 개를 먹었냐면 3개씩 먹었어요. 각각. 그쵸? 7명이 3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빼주면 남은 사탕의 개수가 나오겠죠. 이거를 따로따로 식을 써준다면은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이걸 먼저 더해줘야겠죠. 사탕을 먹은 이걸 굳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사탕을 먹은 학생 수는 모든 학생의 수는 3 더하기 4명이죠. 그리고 각각 먹은 개수 사탕 먹은 개수는 각각 한 명이 각각 3개씩 먹었으니까 각각 한 명이 먹은 사탕 수는 3개니까 전체 학생이 먹은 수는 7명 그쵸? 7명이 3개씩 먹었다. 그래서 21개 먹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총 사탕수에다가 총 사탕수에서 먹은 사탕수 빼주면 남은 사탕 개수가 남는다. 이걸 해주면 얼마인가요? 3 더하기 4는 7이고 7, 3, 21이고 40에서 21을 빼면 19 그래서 남은 사탕수는 19개입니다. 식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 이제 아까는 곱셈이 섞여있는 식을 지금 풀어본 거고 나눗셈이 섞여있을 때는 나눗셈 먼저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해요. 그러면 이것도 20번 문제로 갈게요. 20번 서술식 문제 20번 감 1개는 감 1개 1,000원 그리고 자두가 3개에 900원 그리고 사과는 1개에 1,200원 입니다. 감 1개와 자두 1개를 같이 산 값은 문제 나가네요. 감 1개와 자두 1개를 같이 샀대요. 더해야겠죠? 감 1개와 자두 1개를 같이 산 값은 사과 1개의 값보다 얼마나 비싼가? 값보다 얼마나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감 1개와 자두 1개를 같이 산 값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 1개, 자두 1개 더해야 되죠? 그쵸? 감 1개 가격에다가 더하기 자두 1개 가격 같이 샀으니까 더해주고 거기다가 얼마나 더 비싸냐고 했으니까 그 차이를 구해야겠죠? 빼기 사과 1개 가격을 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기니까 감 1개 가격 더하기 자두 1개
그 다음에 빼기 사과 1개. 그쵸? 이 두 개를 먼저 더한 거에다가 사과 1개 가격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감 1개 가격 어떻게 구하나요? 1,000원 나왔고, 자두 1개는 3개에 900원이라는 얘기는 1개면 얼마인가요?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300원. 1개에 300원이다. 사과 1개는 1,200원이다. 그랬으니까 감 1개, 사과 1개 구하려면 감 1개 1,000원 더하기 자두 1개 300원인데 300원 어떻게 구했나요? 900 나누기 3 해서 구했죠. 이걸 먼저 계산했으니까 가로를 쳐주고 싶지만 덧셈 나눗셈에서는 나눗셈이 먼저니까 굳이 안 쳐줘도 돼요. 이거에서 빼기 사과 1개 1,200원이죠. 1,200원 빼주면 되는데 이때도 가로가 굳이 필요 없는 게 나눗셈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이니까 앞에서부터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가로가 없어도 그쵸? 계산식은 같습니다. 근데 의미는 두 개를 같이 산 값이니까 그쵸? 이거 먼저 해주고 순서는 뒤에 거 빼줘야 돼요. 이거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900 나눗셈 먼저 해야 되죠. 900원 나누기 3 하면 300. 그 다음에 1000에서 300 더하니까 1300원 해서 1200원을 빼면 얼마가 되나요? 100원. 그래서 얼마나 더 비싸냐면 사과 1개의 값보다 100원 더 비싸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1번. 21번 문제. 이해가 가면 바로 넘어가면 되고, 이해가 잘 안 가면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서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싹 지우고 다시 풀어봐 주세요.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듣고 이해하는 거랑 문제를 보고 내가 생각해서 푸는 거랑은 달라요. 듣고 이해한 것 같지만 또 막상 풀려면 그게 식이 안 써질 수도 있으니까 꼭 자기 힘으로 다 지운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보고 식을 자기가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21번 어머니는 43살. 어머니가 43살. 아버지는 44살. 아버지는 8살. 그리고 주영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나이 합을 먼저 더해줘야 되네요. 합을 합해주고 그거를 7로 나눈 것까지 나왔죠. 한 살 더 적대요. 이거에서 1을 빼야 된대요. 주영이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먼저 더해준 값이 얼마인가요? 1하고 올려주니까 91 나누기 7을 하면 1은 7, 7, 3, 21에서 한 살을 빼니까 주영이는 12살이더라. 12살. 답을 쓸 때는 몇 살입니까? 그러면 12살입니다. 이렇게 그 숫자만 쓰지 말고 12 쓰지 말고 몇 살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22번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차례대로 써보세요. 그랬어요. 22번 10 더하기 88 나누기 4 곱하기 15 빼기 9가 있는데 여기가 기역, 여기가 니은, 디귿, 리을일 때 계산 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덧셈, 나눗셈, 곱셈, 뺄셈일 때 곱셈, 나눗셈이 먼저죠. 덧셈, 뺄셈보다는. 그런데 또 곱셈, 나눗셈일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여기가 먼저예요. 그쵸? 여기가 먼저인데 앞에서 뒤로 곱셈, 나눗셈에서는 그러니까 니은이 제일 먼저 와야겠네요. 니은 오고 그 다음에 디귿 오고 그쵸? 이렇게 풀어줬으면 이제 덧셈, 뺄셈만 나왔으니까 덧셈, 뺄셈도 앞에서 뒤로 순서대로 그 다음에 그러면 기역 오고 리을이 와야겠습니다. 그쵸? 여기를 계산 순서를 보면 그쵸? 곱셈, 나눗셈 있는데 여기 먼저 해주고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 먼저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또 앞에서부터 차례되니까 여기 먼저, 두 번째, 그 다음에 덧셈, 그 다음에 뺄셈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24번 한번 풀어볼까요? 24번
계산이 잘못된 것을 찾으래요. 24번 문제 50 빼기 6 곱하기 9 곱하기 2 나누기 6이 50 빼기 6 더하기 18 나누기 6 하고 50 빼기 6 더하기 3 44 더하기 3 47 이렇게 됐어요. 어디가 잘못됐나요? 이거 어딘가 잘못된 게가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뺄셈, 곱셈, 나눗셈이니까 곱셈, 나눗셈이 먼저인데 여기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곱셈, 나눗셈은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로 해준 다음에 뺄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50 빼기 6이 아니고 처음부터 틀렸네요. 6 곱하기 9가 먼저가 돼야 되죠. 6 곱하기 9가 그래서 제대로 식을 쓰려면 이거를 제대로 식을 쓰려면 이거는 50 빼기 6 곱하기 9에서 6, 9, 54를 먼저 해주고 곱하기 2 나누기 6이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번에는 또 50 빼기 54 해주면 안 되고 요 뒤에 거 먼저 해줘요. 54 곱하기 2 하면 얼마인가요? 108 나누기 6. 곱셈 나눗셈에서는 곱셈 먼저 해요. 또 50 뺄셈 나눗셈이 되니까 또 나눗셈 먼저죠. 6일은 6, 그 다음에 6하고 48. 6, 8에 48인가요? 6, 5, 30, 6, 6, 30, 6, 8에 48.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뺄셈을 해줘야 되죠. 그럼 이게 얼마가 남죠? 2가 되고 4에서 1 빼기 32가 되네요. 답이 틀려져요. 다르게 찾아 계산해 보시오 그랬는데 답이 이게 맞나요? 24번 문제 17페이지 24번 문제 45가 나왔네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54. 여기가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네요. 6 더하기 9. 제가 이거를 문제를 잘못 옮겨 적었어요. 그러면 더하기 9니까 다시 옆에 보기 문제는 똑바로 옮겨 적었고 다시 할게요. 이게 지금 더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50 빼기 6 더하기 9 하니까 여기서 15 곱하기 2 하니까 30 나누기 6 하니까 5 50 빼기 5 하니까 45가 나와야 돼요. 만나 볼게요. 가로 먼저 해줘요. 50 빼기 6 더하기 9 먼저 해주니까 15가 돼야 되고 곱하기 2 나누기 6. 그 다음에 또 곱하기 나누기 먼저죠. 50 빼기 곱셈 나눗셈은 앞에 거 먼저 30 나누기 6. 그 다음에 뺄셈 나눗셈은 나눗셈 먼저 50 빼기 30 나누기 6 5.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45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틀린 부분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여기가 잘못됐죠. 첫 번째 줄 앞에 빼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잘못됐고 요 중간에 곱셈 먼저 해야 되죠. 네. 가로 안에 먼저 해야 되죠. 가로 안에 해서 가로 안에 덧셈을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답은 맞는 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식을 잘못 옮겨 적었어요. 어쨌든 가로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일 때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맨 마지막에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번 놀이동산에서 풍선 800개를 4일 동안 입장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눠주려고 한대요. 놀이동산에서 풍선 800개 4일 동안 개를 4일 동안 입장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눠주려고 합니다. 매일 입장객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때 첫날 오전에 남자 20명과 여자 7명에게 풍선을 2개씩 나누어 주었대요. 첫날 오전에 남자 23명 그리고 여자 27명에게 풍선을 몇 개씩 나눠주냐면 풍선
2개씩 주었습니다. 그러면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선은 몇 개입니까? 이런 문제예요.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럼 하나씩 풀어볼게요. 풍선 800개가 있는데 4일 동안 똑같이 나눠준대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나눠줄 수 있나요? 하루에는 800개를 4일 동안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하루에는 200개를 나눠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첫날 오전에 남자 20명, 여자 27명. 그렇죠? 풍선을 오전에 나눠준 풍선 수는 23명, 27명한테 각각 다 합한 명수한테 각각 2개씩 나눠줬대요. 그러면 2개 합하면 50이죠. 50 곱하기 2 하니까 100개 나눠줬어요. 오전에. 그러면 남은 게 몇 개 남았죠? 하루에 200개 나눠줄 수 있는데 오전에 100개 나눠줬어요. 그러면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선 수는, 그렇죠?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거 200개 빼기 100개, 오전에 나눠주는 거 빼기 하니까 100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100개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될까요?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다 써준다고 한다면 200, 그렇죠? 여기까지 화면에 잡히나요? 여기까지 쓴다면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총 800개, 하루에 필요한 거 800개 나누기 4를 먼저 해줘야겠죠? 200개에서 몇 개를 빼주느냐? 들어온 사람 수가 23 곱하기 27에서 50명이에요. 50명한테 2개씩 이미 나눠줬어요. 이거를 뺀 거, 그쵸? 여기다 바깥에 이게 먼저, 요까지만 먼저인데 빼기니까 어차피 곱셈이 먼저예요. 중가로 가로가 또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걸 먼저 계산하고 빼줘야 되는데 나눗셈이 뺄셈보다 먼저니까 여기도 가로는 딱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체 풍선수는 800개인데 그걸 4일 동안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거는 200개에서 오전에 나눠준 풍선수, 그쵸? 50명한테 2개씩 풍선수를 빼고 남으면 나머지가 100개더라.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그 뒷장에 보면 이것도 그러면 28번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서술형 문제 풀고 정리할게요. 자, 몇 개 안 나왔어요. 2단계 처음에 2단계 그래. 2단계 2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8번 12 곱하기 5 더하기 네모 나누기 8을 한 게 65가 된대요. 그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2개 곱하고 그 다음에 2개 나눠서 더해준 값이 65예요. 그쵸? 그럼 거꾸로 해줘야겠죠? 이거 2개 먼저 곱해주면 5 곱하기 12 하면 60이고 이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한 것이 65니까 이거 2개 더한 게 65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65 빼기 60 해주면 얼마인가요? 5죠. 여기가 5가 와야 돼요. 5가 와야 되는데 그 5가 얼마냐? 네모 나누기 8이래요. 네모 나누기 8을 한 값이 5다. 그럼 네모 안에 얼마가 들어야 되나요? 네모는 5, 8에 40. 40 나누기 8을 해야지 5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5학년이 이걸 배우나요? 등호가 있을 때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이 등식은 성립합니다. 양쪽 전체 수에다가 나누기 8이 있죠? 곱하기 8 곱하기 8을 해줘요. 양쪽에다가. 그쵸? 똑같이. 그러면 곱하기 8 나누기 8이 돼서 없어지고 네모만 남죠? 네모는 5 곱하기 8이다. 그래서 네모는 5 곱하기 8.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식이 뭐였죠? 네모 나누기 8. 네모 나누기
8은 5라는 식이 이렇게 위로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왼쪽에 있는 나누기 8을 오른쪽으로 갈 때는 그러면 부호가 나누기에서 반대인 곱하기 8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위에 식이랑 같게 되죠. 이게 나오는 원리는 여기 나누기 8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양쪽에다가 똑같이 곱하기 8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나누기 8이 있었는데 양쪽에다가 똑같이 8, 이 등호를 가운데 두고 똑같이 8을 해주면 왼쪽에서는 곱하기 8 나누기 8이 없어지고, 그렇죠? 곱하기 8 나누기 8이라는 얘기는 8, 8에서 약분돼서 1이 되니까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어떤 수에 곱하기 1은 어떤 수죠? 네모는 5 곱하기 8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줘서 어디까지 했더라? 5 곱하기 8 곱하기 8 원래 식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5는 네모 나누기 8이다. 그쵸?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그냥 네모에다가 어떤 수 나누기 8을 해서 5를 만드는 수는 4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쵸? 근데 앞으로 네모를 구할 때는 네모를 놔두고 한쪽으로 등식을 옮겨줘요. 그러면 나누기 8이 반대로 가면 곱하기 8이 돼서 네모는 40이더라. 이렇게 구해줄 수 있으면 다른 이제 식이 긴 거 계산할 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31번 문제 또 풀어볼게요. 어떤 수에 여기 지금 어떤 수 구하기라고 해서 팁을 어떻게 줬냐면 어떤 수 구하기, 어떤 수 네모 구하기, 이걸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네요. 어떤 수를 모르는 수를 네모라고 하여 식을 세웁니다. 식을 만들어줘요. 두 번째, 식을 거꾸로 계산하여 네모를 구합니다. 이 거꾸로 계산하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 40 나누기 8이 5인데 40은 5 곱하기 8과 같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게 이제 40이라면, 그쵸? 어떤 수 나누기 8이 5인데 이 어떤 수를 구하려면, 그쵸? 거꾸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나누기 8을 반대로 보내면 곱하기 8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양쪽에다가 곱하기 8 등식을 가운데 두고 똑같은 수를 전체 식에다가 곱하거나 나누거나 또 더하거나 빼줘도 같아요. 그걸 이용을 한 건데, 그렇죠? 일단 옛날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런 저울이 있는데 양쪽에 똑같은 이제 등식을 만족하는 무게가 있어요. 근데 양쪽에다가 5씩 추를 더해요. 그래도 등식은 성립하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곱하기 8씩 해주면 곱하기 8 나누기 8이 지워져서 네모만 남고 오른쪽에는 곱하기 8이 온다. 그래서 원래의 식인 나누기 8이 이런 식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 네모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밑에 또 서술형 문제가 3개 있는데 이거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식을 거꾸로 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볼게요. 31번 문제, 어떤 수에 8을 곱하고 어떤 수 네모라고 하기로 했죠. 어떤 수에 8을 곱하고 6으로 나눈 다음 19를 더했더니 23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순서가 곱셈 나눗셈 앞에서 뒤로, 그 다음에 덧셈 순서죠. 그쵸? 이렇게 했더니 23이 되더라. 여기가 23이 된 거예요. 그쵸? 어떤 수와 19를 더했더니 23이 됐다는 얘기는 23보다 19가 적은 수겠죠. 빼주면 되니까 이 앞에 게 4가 됐다는 얘기고, 또 어떤 수 나누기 4를 해서 어떤 수 나누기 6을 해서 4가 됐다는 얘기는 그 4에다 6을 곱하면 4, 6에 24 어떤 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어떤 수 곱하기 8을 했더니 24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3이 들어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식으로 다시 표현해 줄게요. 네모 곱하기 8 나누기 6 더하기 19가 23이다. 19가 23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순서가 계산 순서가 앞에 곱셈 나눗셈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먼저 돼야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덧셈 이거부터 빼줄게요. 양쪽에서 빼기 19씩 해줄 거예요. 빼기 19 빼기 19 하면 얼마인가요? 요거 지워져서 네모 곱하기 8 나누기 6이 얼마가 되냐면 19 빼면 얼마인가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은 뭐부터 하나요? 앞에서 뒤로죠. 나눗셈이 더 뒤에 나눠지게 되니까 양쪽에 나눗셈 반대로 계산해 줄게요.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해줄 거예요. 곱하기 6 나누기 6 지워지고 4, 6이 24가 됩니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8은 24가 된다. 그때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그냥 바로 봐도 3이 되는데 이것도 곱하기 8이 있으니까 나누기 8 나누기 8을 해주면 그렇죠? 곱하기 8 나누기 8 지워지고 8, 3, 24가 되니까 24 나누기 8은 3 이렇게 해서 네모는 3이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얘기했던 이게 이해가 거꾸로 간다.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쉽게 이해도 되고 문제 풀 때도 잘 풀리게 되겠죠. 어떤 수를 그렇죠? 어떤 수가 뭐 계산을 해서 어떤 수 곱하기 아까 8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40이 된다. 그러면 양쪽에 똑같이 이 네모만 남겨놔야 돼요. 왼쪽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네모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를 왼쪽에 남겨놓고 양쪽에 그 한쪽으로 식을 몰아야 돼요. 숫자들을 몰아야 돼요. 곱하기 8이 있으면 양쪽을 나누기 8로 나눠줘 봅시다. 우리 분수 배웠으니까 양쪽에 8로 나눠줬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40개 나누기 8이죠. 양쪽에 똑같은 수가 있는데 양쪽에 똑같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 뭐 추가 6개씩 있어서 평행을 이루고 있는 저울이 있어요.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양쪽에다가 나누기 3 셋씩 나눴어요. 나누기 여기다 6 나누기 3을 해주고 똑같이 6 나누기 3을 해줬어요. 그러면 각각 2가 돼서 등식은 성립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8 돼 있으니까 나누기 8 해주면 8, 8 약분되죠. 그래서 네모가 남고 8, 1은 8, 8, 5, 40 해서 1분의 5니까 이건 5예요. 5가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모 곱하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줬냐. 결국 식을 보면 네모는 5라는 숫자는 처음에 있던 40을 나누기 8이 된 거니까 네모 곱하기 8은 40이다. 이런 식을 네모는 40 나누기 8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풀려면 그쵸? 계산 순서도 중요해요. 계산 순서가 똑같이 순서대로 곱셈, 나눗셈은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 곱셈, 나눗셈은 앞에서 뒤로 순서대로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덧셈을 해준 거니까 그걸 풀 때도 거꾸로 순서대로 거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2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어떤 수에 5를 더한 다음 그 다음에 3을 곱하고 근데 이걸 먼저 계산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해 주면 안 돼요. 이걸 먼저 계산해 주고 먼저 계산을 하려면 괄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4로 나누었더니 얼마가 됐냐면 9가 되더라. 어떤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먼저 계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3, 그 다음에 나누기 4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수 나누기 4한 게 9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수를 4로 나눴을 때 9가 되나요? 4, 9, 36을 4로 나눴을 때 9가 되죠. 그 어떤 수랑 곱하기 3을 했더니 36이 나와요.
그럼 어떤 수랑 3을 곱하면 36이 되나요? 36 나누기 3을 하면 12가 되죠. 12에다 3을 곱하면 36이 되죠. 어떤 수 더하기 5를 했더니 12가 나와요. 어떤 수는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럼 12에서 5 빼면 7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했나요? 어떤 수 더하기 5가 10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수를 구하려면 12 빼기 5를 해줬고, 그 다음에 어떤 수 곱하기 3 했을 때 36이 나온다는 거를 구할 때 어떤 수는 36 나누기 3을 해줬고, 곱셈은 나눠줬고, 그 다음에 어떤 수 나누기 4가 9가 되는 걸 알았으니까 반대로 어떤 수를 구하려면 9 곱하기 4가 됐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덧셈은 뺄셈이 되고 곱셈은 나눗셈이 되고. 이거 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수 더하기 5, 그 다음에 곱하기 3 나누기 4니까 나누기 4가 9다. 그러면 양쪽에 제일 끝에 계산하는 게 여기서부터 계산해야겠죠? 곱하기 4 씩 지워지고, 네모 더하기 5 곱하기 3은 4, 9, 36이 된다. 그쵸? 곱하기 3 어느 거 더 먼저 계산해줘야 되나? 이거 다음에 이거 해줘야 되니까 반대로 넘어갈 때는 거꾸로 이걸 먼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기 3 하면 이거 지워지고 이게 12가 되죠. 어떤 수 더하기 5는 12가 돼서 네모는 7이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